자, 이어서 나이브 베이스를 보겠습니다. 나이브 베이스는 우리가 머신러닝 인트로덕션에서도 본 바가 있습니다만, 베이지안 이론에 의거하되 각 입력 변수들이 서로 독립적일 때는 결합 확률을 계산을 할 때 조건부 확률로 계산하지 않고 직접 곱할 수 있다는 그런 데서 그런 점에 기반한 그런 모델이었죠. 자, 그래서 그 모습이 지금 여기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직접 곱할 수 있고요. 자, 이런 배경 하에서 앞에서 얘기했던 것과 비교를 해보면 LDA에서는 특정 그룹에 속할 확률이 멀티베리엇 노멀 디스트리뷰션의 평균이 미우 K의 공분사는 시그마라는 공통 값들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QDA에서는 동일한 모델이지만 다만 공분산 값들이 각 클래스별로 서로 다른 값을 취하는 것들을 용인하는 그런 모델이었죠. 나이브 베이스는 아예 본격적으로 각 프리딕터 베리어블들이 모두 독립적이라고 가정할 때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런 나이브 베이스를 계산을 할 때 prior probability 같은 경우는 추정이 비교적 용이하다고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지만 p 디멘셔널이기 때문에, 즉 인디펜던트 베리어블이 많기 때문에 이때의 각 변수에 대한 density 펑션을 추정하는 것은 쉽지가 않죠. 그래서 이제 그와 관련돼서 그 밀도 함수를 추정하는 방법에는 예컨대 입력 변수가 숫자 값일 때요, 그 다음에 입력 변수가 숫자 값이 아니라 카테고리칼 값일 때, 그때 각각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우리가 이용할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숫자 값일 때는 앞에서 우리가 살펴본 그런 정균포를 이용할 수도 있고요, 또는 넌 파라메트릭 방법으로, 즉 각 관측값, 클래스별 관측값에 대한 히스토그램 같은 것들을 통해서 여기서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으로 밀도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런 방법을 쓸 수 있고요. 그러나 만약에 입력 변수가 퀄리테이티브 카테고리cal 값이라면 각 카테고리별로 비율을 계산하는 방식을 이용하게 될 겁니다. 무슨 말씀이냐면, 나이브 베이스를 이용할 때 우리가 입력 데이터가 있다면 아마 많은 경우는 각 컬럼, 즉 피처별로 숫자 데이터일 겁니다. 숫자 데이터일 때는 이런 조건부 확률에 의해서 계산을 하고, 이때 주변 확률은 각각 확률 값을 개별 프로젝트별 확률 값을 곱해 나가는 방식으로 이용하면 될 겁니다. 또는 필요하다면 이 각 변수마다의 히스토그램을 작성하거나, 또는 그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커널 덴시티 에스티메이션으로 이 확률 밀도를 추정해 나갈 수가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뒤에 좀 별도로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근데 이제 반면에 이런 컬럼 중에 카테고리칼 값이 있다면 카테고리별로 따로 우리가 이용을 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죠. 이때는 각 프리딕터 베리어블 별로 각 클래스에 해당되는 각 클래스별 프리딕터 베리어블의 즉 이처럼 특정 프리딕터 베리어블이 퀄리테이티브라면 각 카테고리별로 출현하는 빈도수를 계산을 해서 그 계산으로부터 그 빈도수로부터 FKJ 값, 즉 밀도 함수를 추정해 나간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는 우리 교재에 나오는 간단한 예인데요. 변수가 3개입니다. 그래서 변수 1과 변수 2는 숫자 값이고요. 변수 3가 카테고리 변수로서 레벨 3를 가지고 있다고 할 때, 그때 이런 3개의 변수에서 2개의 그룹으로 클래시파이를 한다고 할 때 각 그룹별로요. 여기 지금 pi at of 2가 돼야 되겠네요. 이때 확률 밀도를 계산한 그런 예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클래스 1일 때의 수치값의 분포도와 그리고 카테고리 변수, 그리고 클래스 2의 수치 값들의 분포와 그리고 카테고리 변수의 카운트, 이런 것들을 통해서 테이블 4.8에서는 나이브 베이즈에 의한 예측값이 나와 있습니다. 이것 대비 실제 트루 값들 사이에 어떤 결과값이, 어떤 값들이 표기되어 있는지를 가지고 나이브 베이즈의 성능을 평가하는 예가 나와 있죠. 지금 이 예는 디폴트 데이터셋을 가지고 진행한 예입니다만, 테이블 4.9에서는 예컨대 x값이 왔을 때, 입력값 x가 주어졌을 때 디폴트 발생 확률이 0.2 이상인 경우를 기준점으로 했을 때의 결과값이 나와 있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판별 분석에 대해서 간단하게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지금 우리가 본 것은 모두 베이지안 모델에 근거한 판별 모델입니다. 이와 관련돼서 LDA, QDA 등등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이 이외에도 그것들을 예컨대 변수들이 많을 때 오버피팅의 위험성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가 레귤러리제이션을 하죠. 그런 레귤러라이즈드 디스크리미넌트 애널리시스가 있고요. 또는 본격적으로 베이지안 모델을 더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베이지안 LDA가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베이즈 룰의 클래스 컨디셔널 프로버빌리티 덴시티를 계산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하죠. 이것이 이제 우리 이번 챕터에서 진행되는 방식이라면, 그 이외에도 판별 분석에는 피셔의 리니어 LDA, 피셔의 LDA가 있습니다. 이것은 주로 기하학적 모델에 의거한 것으로서 클래스 세퍼레이션을 최대화하는 그런 클래스 세퍼레이션을 최대화하는 방식으로 그런 방식으로 진행을 하는데, 특징으로는 그런 방식을 통해서 차원 축소 (dimensionality reduction) 또는 클래시피케이션의 두 가지 목적을 동시에 달성하는 그런 특징이 있습니다. 그 이외에도 마하라노비스 기반의 거리 계산을 통한 그런 그 LDA 방법도 상당히 많이 이용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여러 가지 확장되는 모델들이 있고요. 자, 그래서 판별 모델은 아주 대표적인 분류 모델의 하나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여태까지 얘기했던 것들을 서로 비교해보는 그런 얘기도 좀 나와 있습니다. 우선 애널리티컬 컴패리즌으로 보면, 방법론상으로 볼 때
일종의 리뷰 형식이 될 겁니다. 이번 섹션은 주로 여러 분류, 이번 섹션은 우리가 그동안 얘기해왔던 여러가지 분류 모델에 대한 비교, 정리 뭐 이런 내용을 담고 있는데요. 방법론상으로 보면 로지스틱 리그레션은 로그 오즈, 즉 오즈를 계산한 다음에 여기에 로그 값을 치워서요, 그걸 가지고 리니어 모델을 만들었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진행을 했었습니다. 이때 각 프리딕터에 대해서 특정한 분포를 전제로 하지 않는다는 장점이 있었고요. 해석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서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LDA의 경우 우리가 봤던 베이지안 기반의 LDA였습니다. 여기서는 각각의 프리딕터 베리어블들이 정규 분포를 한다는 것이고요. 코비리언스가 각 그룹별로 동일하다면 LDA일 것이고요. 그때의 모델이 이런 모델이었습니다. 결과적으로는 디시전 바운드리를 본다면 특정 그룹과 그룹 사이에는 디시전 바운드리가 직선 형태로 나오게 되죠. 반면에 이제 QDA에서는 LDA와 동일하지만 클래스별로 코베런스 매트릭스가 서로 다른 것들을 용인하는 방식입니다. 그랬을 때의 모델이 이렇게 요약되고요. 이 특징으로는 클래스와 클래스를 나눈 디시전 바운드리가 어떤 자유 곡선의 형식을 취하게 된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나이브 베이스를 봤었고요. 그 이외에도 KNN을 통한 방법이 있죠. 대표적인 넌 파라메트릭 방법입니다. 여기서는 가장 최근접한 이웃들의 개수가 많은 쪽으로 배정하는 그런 것이었고, 일종의 인스턴스 베이스드였죠. 자, 몇 가지 다시 정리를 한다면 LDA와 QDA는 동일한 방식이고, 단지 코비리언스의 독립성을 각 그룹 사이의 코비리언스가 동일하냐 여부를 각 그룹 사이의 코비리언스의 동일성 여부에 따라서만 달라질 뿐이라는 점이고요. 그리고 리니어 디시전 바운더리를 가지는 경우는 기본적으로 나이브 베이스의 스페셜 케이스로 볼 수 있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여태까지 우리가 봤던 LDA요. LDA는 어찌 보면 나이브 베이스의 특수한 형태라고도 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LDA는 각 피처들이 normally distributed 또 클래스 간의 코베리언스가 모두 같다는 전제 조건을 달고 있는데, 이에 반해서 나이브 베이스는 각 피처들 간의 인디펜던스 조건을 가지고 있죠. 이 두 개의 조건, 두 개의 모델 사이에 전제로 하고 있는 조건들이 상당히 유사성이 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동일한 뿌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얘기죠. 또한 우리가 앞에서 봤던 확률 밀도요, FKJ of XJ, 우리가 나이브 베이스 클래시파이어에서 이용했던 것인데, 이것들에 대해서 노멀 디스트리뷰션이 적용될 수 있다면, 그렇다면 이것은 LDA에서 얘기한 것과 동일합니다. 따라서
2번 항목이 LDA가 나이브 베이스의 특수형이라고 볼 수 있었다면 3번에서는 이번에는 나이브 베이스가 LDA의 특수 형태라고 표현할 수가 있죠. 이 얘기들은 모두 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지금 살펴본 LDA 또 나이브 베이스가 전부 이론적 근거는 베이스 이론의 기반, 베이스 이론과 아주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결과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전체적으로 봐서는 이렇게 LDA와 로지스틱 리그레션, 자, 전체적으로 봐서는 LDA와 그리고 나이브 베이스는 상당히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정 분포를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데이터가 그런 이런 LDA나 나이브 베이스가 존재하고 있는 확률 분포 조건을 만족시킨다면 그런 경우에는 로지스틱 리그레션보다는 LDA 같은 것들이 훨씬 더 성능이 성능이 좋은 결과를 낳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전체로 우리가 지금 전체적으로 쭉 얘기했던 로지스틱 리그레션, LDA, QDA, KNN 등등을 표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4.5.2에서는 Empirical Comparison 이라고 해서 시나리오별로 시뮬레이션 데이터를 통해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샘플 사이즈가 작을 때는 LDA와 로지스틱 리그레션이 가장 성능이 좋다는 얘기고요. 샘플 사이즈가 커지면 QDA가 더 좋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KNN도 상당히 유력한 모델이 됩니다. 또 우리가 잘 알다시피 KNN에서 K값이 작아지면 베리언스가 아주 커진다는 점을 좀 유의할 필요가 있고요. 그리고 어느 경우에든 바이어스와 베리언스 트레이드오프가 존재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결론적으로 훈련 데이터가 많지 않을 때는 LDA나 로지스틱 리그레션, 그 다음에 클래스별로 코베런스가 다를 때는 당연히 QDA, 그 다음에 디시전 바운더리가 아주 심하게 비선형 형태를 가지게 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이럴 때는 KNN 같은 것들이 유력하고요. 모델 해석이 중요시 될 때는 리니어 모델에 충실한 로지스틱 리그레션이나 LDA가 추천되고, 그리고 하이디멘셔널 피처 스페이스를 가지는 경우에는 로지스틱과 LDA, 여기에 같은 모델들이 하이디멘셔널 문제를 잘 해결해 준다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앞에서 언급했었지만 LDA가 디시전 바운더리가 직선 형태를 유지한다면 QDA가 이런 비선형 형태를 가지게 되고요. 나이브 베이스 같은 경우에도 이런 직선 형태의 디시전 바운드를 가지게 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한번 비교해 봤고요. 각각의 경우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와 디시전 바운더리의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각각의 경우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와 로그 라이클리드 펑션 그리고 디시전 바운더리의 도출 과정을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QD에 해당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가우시안 나이브 베이즈에 관련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자, 쿼드라틱 QDA인 경우에 각각 어퍼나 로우어 트라이앵글에 개별적으로 독립적인 개별적으로 서로 다른 공분산 값을 가지는 공분산 행렬이 만들어지는 것들을 볼 수가 있고요. 이때 로그 라이클리우드 펑션 그리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1차 미분, 2차 미분을 해서 2차 미분 헤시안 값을 통해서 디시전 바운드리가 도출되는 예가 나와 있습니다. 가우시안 경우도 마찬가지이고요. 이때 가우시안에서도 각각 어퍼 트라이앵글과 로우 트라이앵글에는 공분산 값이 0으로 세팅이 되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때 디시전 바운더리가 생성되는 모습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생성 모델에 기반한 분류 모델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